제가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에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수술대에서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건 제가 이 과학자로서의 사고가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만일 내가 죽었다면 이건 전부 다 이게 뭐야? 왜냐하면 우선 내가 아무것도 그런 믿음이 없었고요. 둘째로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지옥 간다. 너는 지금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둘 어느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경험이.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됐고 왜 내가 여기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죠. 마음속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답은 뭔가 내 주변에서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답이 오는 것이었는데 그 답은 이게 너의 집이다. 너는 나의 일부이고 너는 우리의 일부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영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났거든요. 그게 저에게 모든 게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제가 생각한 게 세상에 내가 저 밑에 세상에서 했던 경험은 전부 다 환상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위에서 내가 했던 일들 그건 그저 나의 일시적인 그 체제 기간이었던 것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죽어서 돌아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저 건너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낸시 라인의 경험을 담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낸시 라이언스입니다. 저는 작은 그 농장에서 자랐는데요. 그 시카고 북서부 쪽에 있는 옥수수 농장에서 자랐어요. 저는 좀 이상한 아이였어요. 굉장히 영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온 사방에서 신성한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신이 저 나무에도 있고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는데 가족들이 저 보면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이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냥 가족이 그냥 일요일만 그냥 성당 가는 그런 가톨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신부님들 사제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그 뉴스를 많이 특히 시카고 지역에서 그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전에 제가 가졌던 이 의문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신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신이 없다는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16살이 됐을 때는 신이 없다라는 쪽으로 아주 확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영성이나 종교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그 지질학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로 그 물질 위주의 그런 과학 위주의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 될 때까지 아주 확고한 무신론자로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저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과학적인 업무를 했죠.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글을 쓰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을 참 잘 썼거든요. 많은 과학자들이 글을 잘 못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술 논문 쓰기도 하고 책을 쓰는 걸 돕기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커리어를 쭉 쌓아서 40년대 중반까지 그런 커리어를 쌓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46살 때 됐는데요. 제가 콜로라도에 있는 볼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좀 삶 속에서 좀 만족이 없었습니다. 일이 좀 잘 안 풀렸고 결혼도 파경을 맞았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는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른 직장을 지금 구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다른 직장이나 좀 다른 데 가서 뭐 덴버 같은 데 가서 직장을 구하면 된다는 생각을 약간 했는데 그 해 말쯤에 새해 전에 제가 직장에서 이제 일주일 휴가를 얻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돌아다녔어요. 마을 그 동네 전체를 다니면서 도서관에 뭐 갖다 주고 또 몇 가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교차로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던 그 자전거 그 선이 없어지고 길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좁은 길로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그리고 쉽게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별로 차가 제가 들어가는 거하고 부딪히는 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오는 차들도 좀 속도를 늦추는 게 보였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한 그 SUV 차량이 이제 곁에 왔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더 가속을 시키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좀 불리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교차로로 진입하는데 딱 있었는데 내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내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곧장 보니까 그 자동차 후드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지 내가 자전거에서 튀어가지고 그 차 위 후드 위에 올라가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운전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 여자분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창문을 두들겨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내 앞에 그 사람 앞에 내가 있는데도 나를 못 알아보고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그 후드 위에 아무데도 어디 매달릴 데가 없었죠. 그래서 미끄러져 갖고 근데 뭔가라도 잡으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이제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바닥에 이제 내가 몸이 닿았어요. 그런데 헬멧이 완전히 이렇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그냥 이 차가 내 위로 지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메고 있던 배낭이 자동차 밑에 어딘가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오른손을 뭔가 자전거 바퀴 축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계속 끌고 갔는데 한 60피트는 끌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 뒤를 쫓아오던 그 남자 운전자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운전자 반대편에 가서 이 사람의 차를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남자 덕분에 제가 사실 살아난 건데요. 그 여자가 차를 멈췄을 때 제가 이제 차 밑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이제 몸을 이제 움직였어요. 근데 어깨가 자동차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어떤 여자가 저한테 와서 나 간호사인데 당신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슨 상관이냐고 나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 아주 지금 심한 지금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응급 처치원들이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몸 상태를 뭐 아마 조사를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요원이 내 목에다 손을 대는데 제가 그냥 죽을 소리를 정말 그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나도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이 상태가 정말 심하게 다쳤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 센터로 나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뇌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쇄골이 이제 또 부서졌고 그 다음에 갈비가 5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주로 이제 그 목하고 내 그 허리 등뼈에 이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의사들 얘기가 당신 하고 등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손상이 됐다. 그래서 척추하고 이제 목의 척추하고 그 허리 척추가 이제 이게 손상이 크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뼈 부러진 걸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티타늄 막대를 그 척추 양쪽에다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술이
그 사고 이후 월요일 한 3일 뒤에 이제 수술을 받게 그렇게 예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 그때부터 믿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공포를 느꼈어요. 제 삶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공포가 이제 엄습을 해왔는데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로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수술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거의 확신을 갖고서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저를 이제 수술대로 이렇게 옮겨갖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서 그 마취사가 들어왔어요. 마취과 의사가. 근데 마취를 한 다음에 3초 뒤쯤에는 그냥 금방 이제 제가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전에도 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 보통은 이제 마취하고 나면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었다가 나중에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난 상태인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의식이 혼미해지는데 혼미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취 받기 전보다도 훨씬 더 의식이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느꼈죠.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언덕길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광활한 초원처럼 이렇게 잔디밭이 펼쳐 있고 온 사방에 꽃이 피어 있는 그런 초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덕 위에서 이렇게 쭉 그 산 봉우리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멋진 그 환상이다. 이 수술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본 거는 깊은 평화의 물결이 저한테 몰려온 거예요. 그 벽난로 앞에 그 벽난로가 이렇게 켜져 있을 때 정말 따뜻한 그 온기가 나한테 이렇게 올 때 같이 정말 누구 품에 이렇게 안기는 그런 아주 편안한 느낌이었고 그 순간에도 아주 깊은 수용감,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받는 느낌이 나한테 왔습니다. 정말로 파워풀했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느꼈죠. 그러면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수술대에서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로 생각한 건 이 과학자로서의 생각이 계속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봐라, 이상하지? 내가 죽었다면 이게 뭐야? 첫째로는 저는 아무것도 믿음이 없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둘째로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지옥에 간다. 너는 지금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어느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이 질문들을 내 마음속에서 가졌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내 생각에 대한 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답들은 내 주변에서 이렇게 그 분위기에서 그 답이 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답은 이게 너희의 집이다. 너의 집이다. 너는 나의 일부이고 너는 우리의 일부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내가 웰컴 홈, 그러니까 환영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냥 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이 났거든요. 그 모든 게 나한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내가 그 땅에서 살았던 건 전부 다 그 환상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구 위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건 그냥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것뿐이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 너무나도 확연한 거예요. 갑자기 저는 어떤 이게 안개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걸 봤어요. 정말로 이렇게 정말 희미한 이미지였는데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머리가 근데 긴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내가 확실하게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배워야 될 뭔가를 배우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한 것도 그거였어요.
배워야 될 거를 지금 배우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래서 네가 돌아갈 때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배움을 갖는 거라고.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나는 무슨 소리야? 나 저기 안 돌아갈 거야. 나도. 근데 그 사람 얘기가 너는 이미 돌아가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부모한테 대해서 반항이 많았는데 언제나 그 부모님 말에 반대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난 내가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동의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데 내 앞에 어떤 장면,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정면이 나타나는데, 어떤 장면을 나한테 그 사람이 보여주는가 하면 내가 내 삶을 이제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번에 하는 경험 자체가 기획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내 뒤를 이렇게 한번 그때 잠깐 돌아봤는데 내 뒤에는 그냥 안개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색빛 안개밖에 없는데, 근데 내 앞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장면이에요. 그게 뭐 숲이든지 아니면 그 계곡 같은 산 같은 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었죠.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 네가 돌아갈 궁극적인 현실이 아니고 그냥 그거를 이제 대기 장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건 대기 장소이고 네가 배우기 위한 곳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환경을 가장 네가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다.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편안하게 느낄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다. 그러면 네가 배워야 할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돌아가서 너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게 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영적인 이 장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이 물질 차원이 아니라 이 그 에너지 차원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게 착각에,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술 때 있었던 시간인데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돼 있죠. 그 혈압이라든가 또 심장 박동도 이제 그 수술 받으면서 멈췄고, 그 심장이 정체한 상태가 한 2분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딴 세계에서 경험한 거, 이거를 이 물질 세계 여기서 경험하려면, 다니면서 경험하려면 한 2, 3개월은 걸려야 될 그런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곳에서는 굉장히 영원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개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는 시간이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는 영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그 세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한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그 한 장소에 보니까 내 주변에 그 온통 내 삶의 지도 같았어요. 그냥 가상현실 속에서 보는 어떤 지도가,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중심에 있고 온 사방에 이제 이렇게 콤파스 같은 도로가 있었는데 내 주변을 쭉 보니까 여러 길들이 나에게서 지도의 한쪽 편에서 한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길들을 내가 걸어왔고 지금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들이 내가 있는 장소에서 쫙 사방으로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똑같은 나가 있는 길로 이어져 있는데, 그것에서 제가 배운 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길을 가더라도 거의 똑같은 곳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꼭 가야 되는 거가 아니라 그 옳은 길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콤파스 그 길들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내 가슴, 심장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우리가 뇌만, 인간의 뇌로만 의사결정을 할 게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든지 또 내면의 알미라고 부르는 그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 둘, 뇌하고 이 내면의 그런 알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온전한 종합적인 관점, 단지 분석적으로만 해서 결정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 다른 차원을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거기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의 그 삶을 전체 돌아보는 라이프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말, 라이프 리뷰나 이런 말, 또 임사체험 이런 말 그때까지 저는 하나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저에게 이렇게 꾸불꾸불 산 계곡을 지나서 앞에 산 위에 어떤 연못 같은 데를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무릎 꿇고 연못에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연못 표면을 손으로 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엎드려 갖고 거기에 이렇게 만진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연못 수면을 쭉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파문이 쭉 퍼져 나가는데 거기에 작은 이렇게 장면들이 연못 그 호수 그 온 표면 전체에 있는 거 그게 작은 하나하나가 비디오 같았어요. 각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내가 몸으로 살았던 그 생애 그 여러 장면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거 하나에 내가 집중하면 그때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걸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때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그때 나하고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경험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느끼는 것도 마치 내가 느낀 것처럼 경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게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줬을 때는 그 상대방이 영혼이 얼마나 이렇게 힘을 받고 좋게 느끼는가를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런데 또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좀 사람들을 드높이는 걸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또 가서 훨씬 더 남들에게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이런 파급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즉 그게 저에게 하나의 그 배움이었는데요. 내가 남들에게 뭔가를 할 때 그냥 외적으로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또는 영적인 차원에서 정말 온정을 가지고 말로 하든 뭔가 언어가 아닌 어떤 걸 통해서 하든 내가 남들에게 하는 모든 것이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의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반대쪽에 나에게 교훈이 되었던 것은 내가 별로 잘하지 못한 일들도 이제 보면서 경험을 했는데 제가 10대에 제 여동생하고 둘이서 싸웠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는 정말 심하게 그냥 앙앙거리고 싸웠었는데요. 근데 동생을 사랑했는데 그래도 둘이 잘 지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루는 아마 제가 17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여동생은 14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뭔가 말을 했는데 별로 친절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했어요. 그냥 동생이 좀 이렇게 동생을 좀 내쳐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싸우는데 지쳐갖고 그냥 정말 아주 멍청한 어떤 말을 아주 좋지 않은 말을 했는데 그때 동생이 별로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동생이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 라이프 리뷰를 하는데 내가 한 말이 동생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내가 그대로 본 거였어요. 동생이 그때 내가 한 말을 듣고 느꼈던 고통을 내가 느꼈는데 정말로 제가 여태까지 배운 교훈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게 된 거는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상대방에게 내 행동이나 말이 그대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걸 정말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어떤 교훈보다도 그게 제가 정말로 크게 깨달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래로 제가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걸 기억했습니다. 거의 매일 그걸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매일매일 그걸 바탕으로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도 쓰고 정말 조심해서 배려를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제 그 경험 전체에서 갑자기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내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 동물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보고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제가 정말 즐기고 있는데 돌아갈 때라 그래서 제가 그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그 여자분에게 제가 그냥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 안 되냐고, 갈 때 좀 더 나중까지 그러면 안 되냐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내가 좀 제대로 저기 행동하면 내가 여기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애거를 좀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근데 그 사람이 내 어깨에다 손을, 부서진 어깨에다 손을 얹었고, 갈비, 그리고 여기 이제 쇄골 이제 부서진 데까지 이렇게 손을 대더니 저를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저는 이제 깨어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는데, 저는 깨어났을 때 정말 소리를 지르고 정말 나는 화가 나고 정말 불행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간호사는 자기가 그냥 놀래갖고 허덜짝 뛰어나가서 내가 그 여자 어디 갔어 나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계속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약간 무슨 정신 좀 착란증을 일으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마취과 의사가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말을 하면서 나를 차분하게 가라앉혔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여자 나한테 다시 보내줄 수 없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내 친구가 또 대기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를 이제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왔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저 사람 제 얘가 아니야. 나는 이 친구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이 수술 받을 때 있었던 그 여자분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때 이제 내 이성적인 사고가 다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서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구나 생각했죠. 이 사람들을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어떤 경험했는지 사람들 알 수 없다 생각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루테란 교회 그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제 보더니 깨어났군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당신이 와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제 경험을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또 아주 긍정적으로 내가 얘기한 거를 이제 받아주고 수용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나를 대해줬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기를 내가 죽은 거였다. 그리고 임사 체험을 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처음 듣는 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런 경험들을 하고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앤디라는 임사 체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해하게 도와줬어요. 그런 경험은 정말 정상적인 거 내가 미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전에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살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거 참되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때 확인했던 거는 내게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한 거 완전히 부인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 경험 자체도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 첫째로.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전하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길은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거니까 내가 뭐 거기서 행복하진 않았지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 또 다른 옵션은 완전히 새로운 거죠. 내가 배운 거를 포용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배움을 갖는 건데 근데 그게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게 내 커리어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몰라서 저는 아직도 이제 과학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다시 과학자로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면 제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난 뒤에 제가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내가 이 새로운 길이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나 좀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에 깁스를 다 이제 풀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6주 걸릴 과정이었는데 한 일주일 약간 넘는 그런 아주 급속하게 내가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매일 자연 속에 나가서 명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새로 시작한 게 그거였는데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혼 차원의 의식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간단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영향이 정말 감사하는 법을 배운 거였는데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명상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느껴봤습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느꼈습니다. 내가 느낀 감사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고 결과로 하반신이 불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에 감사했죠.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행동만으로도 제가 내 삶에 지금 무엇이 유익한 건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좋은 점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나를 그 중심을 잡고 그 의식이 아주 이렇게 안정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충실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동 모드로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동 모드로 옛날처럼 그대로 사는 건 너무 쉽잖아요. 전에 내가 살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젠 내가 전에 내가 생각하던 쪽으로 드라마에 완전히 휘말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이 뭐든 같은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내 삶 속에 이제 평화를 갖게 된 거죠. 걱정이나 신경은 쓰였죠. 뭐 세상에 대해서 물론 신경이 쓰였죠. 그러나 그거가 내 내면에 있는 그 핵심에 있는 그 평화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걸 갖는 게 그런 현실에 평화의 현실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게 우리에게 뭔가를 배움을 준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바깥의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게 우리의 궁극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영혼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법을 새로 배운 겁니다. 제가 인간적인 그 유한한 차원이 아니라 그 인간 차원의 삶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삶에 반발하는 거였죠.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싶은 삶은 이제 그런 좀 더 높은 의식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그게 느낌이 더 좋았거든요. 굉장히 평화롭고 더 연결감이 있었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으니까요. 그게 훨씬 더 있기에 좋은 그런 상태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세계는 아니고 두려움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고, 저는 이 물질 차원에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서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각자,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정말로 저를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좁게 작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느낄 수는 있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걸 깨달았게 돼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쁠 건 없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자기 삶 속에서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러나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인생의 어떤 결정이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힘 있는 그런 결정은 최선의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한적인 거죠. 제가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정말 힘 있는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온정과 사랑을 가진 상태로 될 수 있게 하도록 저는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쪽에 있기를 바라는 쪽으로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경험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임사 체험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near death가 아니라 near life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near life experience를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올 때 아주 구체적인 거를 찾아서 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건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를 낳는 거 같은 거. 천국에 있을 때는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족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오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거는 정말 여기 있을 때 내가 뭘 배우고 싶은가를 정말 잘 가려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핵심되는 목적은 바로 여기 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사랑과 온정을 가지고 살기 위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 피부치, 그 가까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온정을 가지고 살기 위한 거라는 거. 그게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것의 가장 핵심되는 목적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